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상원 보건위원회에 공화당, 민주당 두 명의 리더가 어제 오바마 케어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자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금 중단 조치에 따른 보험 시장의 불안정, 이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시한부 딜입니다. 이 합의는 문자 그대로 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공화당, 민주당 의원이 합의입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동의해야만 실현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합의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계 의원들은 아직 동의와는 거리가 꽤 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 중단이라는 것이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모두 자칫하면 정치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간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안에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어느 정도 양쪽에서 심각한 고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상원위원회 제안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와 민주당,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를 놓고 벌어진 정치권의 투쟁 역사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새 의료보험 제도를 법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러나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이 오바마 케어의 철폐와 대치,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면은 첫날 없앤다, 호언장담을 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상원이 3번이나 철폐를 시도했지만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키 조항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 이것을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정부 지원금을 CSR 이렇게 부릅니다. Cost Sharing Reduction Payment라고 부르는데 저소득층 시민들의 보험에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또 co-payment, out of pocket, 이 내는 돈의 일부를 정부가 보험사에게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을 정부가 지불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몇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프리미엄, 보험료가 당장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수지가 안 맞는 보험사들이 이 오바마 케어 보험 마켓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바마 케어가 몰락할 수 있다. 동시에 많은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국민들이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는 무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상원의원,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 테네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페리 모레이, 워싱턴주 출신의 의원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오바마 케어의 보험 제도에 올 혼란을 막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부 지원금 지급을 계속하고 그 후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 대신에 주정부에게 권한을 늘린다든가 이런 반대급부도 준다, 그런 협상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일종의 혼합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short-term solution이다, 단기 해결책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궁극적으로 철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혼합적인 메시지를 여러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이 공화당 보수계 측 임시 방편의 해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연장 조치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하원은
하원에서는 오바마 케어 철폐를 가결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단 2년이라도 정부 보조금이 제공이 되고 보험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원은 지금 휴회 중인데 돌아오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명의 상원 의원의 합의가 법안이 돼서 효력을 발생할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상원 보건위원회의 지도부가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의 리더들이 이 합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정부 보조금 중단이라는 것이 공화당, 민주당 모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에 정부 보조금이 중단이 돼서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할 경우에 약 70%의 피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주의 가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로 가난한 백인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반 트럼프 또는 반 공화당으로 내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 간의 논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트럼프의 조치가 사보타지다, 방해, 파괴 행위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arsen이다, 방화 행위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보수 측에서는 오바마 케어라는 자체가 우연사항이다, 보험사에 대한 구제 금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의 인준도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방 법원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여기에 불복해서 지금 상소가 진행 중입니다. 일리노이 주내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35만 가구 정도 되고 이 중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한 17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 안에는 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당장 보험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보험사 측의 얘기는 일단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내년도 보험료를 책정을 했고 이것을 보고한 상태니까 우리는 그대로 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책정이 된 보험료 자체가 16에서 37%까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내년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10월 18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순직 군인 가족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들을 공격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순직한 20여 명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각각 숨진 군인의 가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전화나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 대통령들이 전사자 유족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았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향한 반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패리 머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라말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킨 의료보험 연방보조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리는 법안에 합의했으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 의원들의 합의 노력을 칭찬했으나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이 합의한 법안은 보조금 지급에 대해 주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정치적 적대 관계였던 공화당 존 맥케인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주의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 안보 이슈에 있어서만은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함으로써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새로 발표한 북한 등 7개국 여행자 미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와이주는 북한 여행자와 베네수엘라 관리, 입국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6개국 여행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항공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안 인터뷰가 시행됩니다. 새 규정은 미국령행 항공기에 대한 테러 대비를 위해 기내 반입 전자기기 검색 강화 조치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미국령행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상대로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내년에 911 전화와 우버 택시 세금을 인상합니다. 911 세금은 28% 인상되며 한 달에 $1 10센트, 연간 $3천만 달러로 시의 911 긴급 전화 시스템을 보강합니다. 우버 택시 세금은 15센트 인상하며 CTA 시설 개선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일리노이주 내 10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됐습니다. 작년도 주내 10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명으로 10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주 교통당국의 규정 강화가 감소 요인입니다. 주 당국은 2007년부터 10대들의 운전 교육 시간을 늘리고 탑승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전 어제 제3차전에서도 시카고 컵스가 패했습니다. 다저스와의 대전 스코어는 6대1, 4, 5차전이 시카고에서 계속됩니다. 컵스의 리그 전적 현재 3패인데 리그 챔피언십은 7전 4승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2도입니다.